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257페이지. 자, 펼쳐보세요. 257페이지. 자, 펼쳐져. 257페이지 보니까 20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 20번. 자,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요 20번 샘플 문제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요거는 가중치로 본다면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우리 5개 지문을 분석해 한번 해보도록 하죠. 1, 2, 3, 4, 5.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일단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자, 첫 번째 뭘 기억해 둬야 돼? 진정명의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계약이 아니다라는 거. 본질론이. 이 번째 대가성이 없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진정명 회복 등기에서 등기 원인일자 요거 기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1장. 네 번째와 관련돼서 자, 진정명 회복 등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요거죠. 자, 등기 정보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물청과 채청이 있어. 물청과 관련돼서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말소와 법정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통상 물청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자, 채청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이전과 설정이 들어가서 이 설정과 설정이 들어가면 통상 채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요 4번과 관련돼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거든. 그때는 이전이 아니라 즉 말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말소. 그래서 이때는 바로 물청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요 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1, 2, 3, 4, 5를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틀린 것은 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던 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 명의 회복을 언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1번은 맞죠. 아무 말이 없으면 진정 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원칙이 공동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과 권리자의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도 줄 동그라미잖아요. 상속인, 즉 포괄 승계인도 진정 명의를 회복을 원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2번은 우리가 맞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신청 정보의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해야 된다. 그러면 이 3번 질문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3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등기 원인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죠. 등기 원인도 없어요. 그러면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자는 기록하지 않죠.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전 시간에 우리가 풀었죠. 근데 진정명 회복 등기는 이걸 꼭 기억해 둬야 돼. 등기 원인자는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4번과 관련돼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유라는 소유권. 자, 토지거래 허가증은 즉 외에 대가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증은 단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즉 대가성이 없어.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이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판결에 의해서 신청한 경우 판결 동그라미 판결 정보니 즉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자, 우리 20번과 관련돼서 진정명 회복 등기.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자, 샘플 문제로 하나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 선하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 X다, 대가성이 없다, 등기 원인일자도 기록되지 않는다. 이때 말소는 이전은 말소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물청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요 문제와 관련돼서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 그러면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즉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258페이지 한매 특약 등기. 자, 그러면 문제 22번이네. 자, 한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매 특약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요 그림을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비한테 집을 팔았다. 그래서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되돌려 판다. 자, 이게 한매 특약 등기야.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항상 우리 기본서도 그랬고 어디에서도 그랬어요. 요약집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하살 방향이. 요거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도인이 그러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관계, 권리자, 의무자가 일반 매매에서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련돼서 한매권은 자, 채권이다. 한번 확인해 놔야 돼. 채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잡아야 되고요. 자, 종된 계약이야. 한매 특약은 종된 계약으로서 그러면 주된 계약이 부종해. 그래서 종된 계약으로서 특히 각구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이거 한번 잡아야 돼.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매 특약은 예약 완결권이야. 자, 예약 완결권은 뭡니까? 예약 완결권은 즉 형성권이야. 자, 예약 완결과 관련돼서는 계약법 일반 예약으로 배우게 되죠. 예약 완결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야 되지만 우리 예약 완결권은 통상 몇 년, 10년의 제척 기간이 걸린다라는 것. 제척 기간으로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예약 완결권은 결론적으로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다. 자,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일방 그랬더니 여기에 암기 코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한매권은 직접적으로 행사한다. 그때는 직권 말소가 돼. 그래서 행직. 우리가 암기 코드를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와 관련돼서.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한매 특약은 뭡니까?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매도 담보야. 매도 담보. 자, 매도 담보와 관련돼서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 요걸 기억해 줘야 돼요.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요 그림을 생각하죠. 하살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신청서를 따로. 그래서 사건은 별개로 이루어져. 별개의 신청서야. 별개의 신청서니까 즉 일괄 신청이 일괄이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한매 특약은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예요. 싸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동시 신청 사유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한매 특약과 관련돼서 즉 동시 신청 사유, 일괄 신청은 불가능하고 자, 신청서는 별건으로 우리가 작성해 준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매도인이 그러면 요 한매 특약을 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매도인이 권리자로서 즉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요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 5개 지문을 우리가 정리를 하나씩 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비용
거기까지 잘라요. 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요.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러면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요 1번과 관련돼서 자, 1번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32회 때 출제되죠. 즉,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어서요. 박스 문제로. 그러면 판매 특약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럼 돈이라고 그랬죠. 판매 대금과 판매 비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판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의 부기, 그래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2번은 맞네. 3번 질문에 판매 특약 등기는 판매에 의한 줄잖아요. 그래서 에 의한은 일방적으로 행사하니까 즉 행직. 그래서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우리가 암기 코드 몇 개 우리가 잡았죠. 판매권 행사, 그래서 직권 말소, 행직. 자, 요역지와 관련돼서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승역지는 신청, 요역지는 직권, 그래서 요직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되고,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당해 가처분은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하죠. 그래서 당해 가처분 등기는 직권, 그래서 행직, 요직, 당직, 행직, 요직, 당직. 그래서 요 3사시와 관련돼서 또 암기를 우리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 의한을 두 자로 건치면 뭐다? 행사. 그래서 행직. 그래서 직권 말소가 돼. 그래서 행직, 요직, 당직, 행직, 요직, 당직. 요 세 개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4번 질문과 관련돼서 258페이지 하단부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럼 판매 특약 등기는 매매를 언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동그라미, 동시 신청이네. 자, 부동산 출처나요. 부동산에 대해서 판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매도 담보로서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돼. 그래서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래서 요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판매 특약 등기 꼭 샘플 문제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선생님 왜 발표를 안 해줍니까? 이거는 작년에 출제가 돼서 출제 경향이 약간 떨어졌어. 그래서 샘플 문제로 한번 자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꼭 한번 풀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2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 260페이지로 가죠. 자, 문제 25번입니다.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란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올해 뭐예요? 출제. 자, 또 출제가 됩니다. 별표 5개를 다 해놓으라고. 자, 신탁 등기는 작년에 출제됐지만,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작년에 개정된 부분이 출제가 안 됐다고. 그래서 동일한 신탁 등기는 예외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동일한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등기 원인도 동일하고, 등기 목적도 동일하고, 그러면 자, 저당권에 대해서 그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죠. 그래서 신탁 등기, 동일 신탁 등기도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신탁 등기의 문제를 풀 때 꼭 우리가 그림을 생각해 둘 거는 자, A가 B한테 하자를 한 방 쐈어요. 또 한 방 더 쏴주는 거죠.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요거는 신탁 등기가 돼. 신탁 등기. 그러면 A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이탁자가 되고요. 요거는 수탁자가 돼. B라는 분은. 그러면 화살이 두 방향이니까 즉 동시 신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사건은 하나로 처리돼. 그래서 동일한 신청서야. 동일한 신청서니까 즉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즉 저 신탁 등기 함으로써 제3대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것.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신탁 등기 동시 신청이 위반되면 즉 29조 5로 각하게 돼. 5가 뭐냐?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걸로. 그래서 5방이죠. 그러면 선생님, 판매 특약 등기에서 동시 신청 위반은 몇 조 사유로 각합니까? 그때는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대로 각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동시 신청 사유 위반은 신탁 등기는 5로 각하게 된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하살이 갔죠. 그래서 자 대내적 관계와 자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즉 수탁자가 되는 것. 대내적 관계 요거를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신탁 등기는 결론적으로 주된 계약이라는 거예요. 주된 계약이라는 걸 기억해 두고.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대가성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 자, 수인의 신탁 재산이야.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계속적으로 입력을 시켜요. 공유가 아니라 즉 합의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신탁 등기 문제, 주된 계약, 대가성이 없었고 수인의 신탁, 그러니까 주된 계약. 주된 계약이니까 즉 가등기도 돼요. 자, 계약이니까 금인의 대상이 된다. 자, 계약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도 된다. 금인 계약서의 대상이 되고 대가성이 없어요. 그럼 대가성이 없다라는 것은 즉 토지 거래 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 허가증은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요 문제들을 접근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탁자가 수인이 돼. 그러면 신탁재산은 수탁자 공유로 한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즉 합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수익의 수탁자를 대의하여 등기를 신청했대. 대의 신청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럼 따로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2번과 관련돼서 후자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별개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등기물로서 순위번호는 달리가 아니라 순위번호는 같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X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신탁 재산은 신탁 종료로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권리가 이전됐대. 그러면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돼. 그러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탁자를 또 이탁자로 자꾸 훔치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25번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하자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즉 수탁자가 돼. 그래서 4번은 오케이. 5번의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수탁자의 공유라는 것은 또 X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합유 재산이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두셔야 돼. 그러면 자, 신탁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주된 계약, 주된 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이요. 금인의 대상이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대상이고 대가성이 없다. 그러면 토지거래과정은 즉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수인의 신탁재산 공유 합유. 그래서 저는 보상신, 자점포, 자가용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5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탁 등기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유력해요.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두셔야 돼. 그러면 260페이지 정답은 몇 번이다?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문제 27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문제 27번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봅시다. 신탁 등기 뭐예요? 자, 신탁 등기 문제니까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27번. 신탁 등기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1번. 자, 신탁이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
아까는 달리 순위번호 이렇게 나왔었죠. 맞네요. 이번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등기인은 이미 신탁재산에 속했대요. 그럼 수탁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3번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 그러면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신탁가등기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5번과 관련돼서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전이나 설정 등기 신청과 함께 동그라미 일건 동그라미 일괄하여 신청한다. 자, 5번 질문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5-와 관련돼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동시 신청 위반했을 때 그때는 몇 호로 각하한다? 29죠. 5가 뭐예요?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걸로. 그러면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4호는 출석지, 5호는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행위, 4호는 출석지 위반, 4호 5와 관련돼서 오방 그랬죠. 그래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하게 된다라는 것. 자, 신탁등기와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단단히 준비해 주셔야 돼. 그러면 신탁등기와 관련돼서는 주된 계약이고 대가성이 없고 수인의 신탁재산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다, 합이다, 합유 이렇게 기억해. 그러면 27번에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제집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264페이지 한번 보죠. 자, 264페이지 보니까 소유권 외의 등기가 나와. 제3절 소유권 외의 등기. 그러면 얼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네. 자,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죠. 1개월, 표제부는 1개월, 가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거죠. 가구는 60일. 자, 얼구와 관련돼서는 소유권 예의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이제 건저당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소유권 예의 등기죠. 얼구는 그래서 우리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가구, 얼구로 구성된다. 그래서 표제부는 즉 사실의 등기요, 가구,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권리의 등기라고 한다.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리로서 크게 표제부 등기와 가구, 얼구의 등기로 우리가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64페이지 대표 문제가 나오네요. 자,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다음 중 등기 필요적 기록사항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은 자, 그러면 대표 문제, 대표 유형 문제와 관련돼서 264페이지와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 자, 가정실을 본 답은 뭐예요? 별표를 딱 3개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늘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필요적 기록사항 머스트라고 그랬죠. 기록해야 된다.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돈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 여기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A적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당사자, 약정, 합의, 특약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수가 있어요. 그럼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즉 임의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임의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 필요적 기록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이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제되니까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자, 작년에는 박스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32회 때는 33회 때는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비를 단단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각종 등기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1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부연 설명을 좀 달죠. 1번은. 자, 용익물건의 설정은 목적과 범위, 기간은 모두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용익물건을 물어봤으니까 대표적으로 그럼 세 개를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죠. 지상건이. 자, 여기에 대해서 지상건, 목적이죠.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 지역권에 있어도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 구분 지상권도 마찬가지죠. 전세권에 대해서 목적도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지상권과 관련돼서 범위도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자, 증언권에 있어서,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 요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자, 범위.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자, 구분 지상권과 관련돼서 특히 토지의 상하의 범위,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상하의 범위.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 목적은 제외된다는 걸 확인해 놓고,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범위, 요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되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아 두실 거는, 그러면 우리 지역권과 관련돼서 목적 범위 하나 더 든다면 바로 요역지 표시, 이게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세권에 있어서 범위와 관련돼서 요거는 전세금이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래서 전세금.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고 조심해 놓고요. 구분 지상권과 관련돼서 특히 토지의 상하의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자,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 일부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그래서 요역지 표시.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용익물건 설정의 목적 범위. 그러면 용익물건은 요걸 지정하니까 우리 전세권은 빠져야 돼.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거든.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결론 X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자, 이번에 지역권 동그라미. 지역권의 요역지와 성역지를 표시해야 된다. 자, 지역권과 요역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 3번의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 채권액, 채무자를 기록해야 된다. 임차권과 관련돼서 차인과 범위 기록해줘야 된다. 그래서 4번과 관련돼서 특히 이 4번 지문은 별표 하나를 해놓고 우리 임차권과 관련돼서는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특히 임차권에 있어서 범위는 자 개정된 부분으로서 추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에 있어서 차임,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번과 관련돼서 저당권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이 붙었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즉 수반성이야. 그러면 이전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즉 부기등기야. 부기등기는 즉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즉 수반성. 그러면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1번이 완벽하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칠판을 보고 여기 한번 우리 애쳐보고 가죠. 자, 지상권 읽어요. 목적, 범위. 지역권에 있어서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구분 지상권은 목적과 토지의 상하의 범위,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전부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에 대해서 이때는 도면을 첨부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범위, 전세금.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것.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264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는 별표가 가중치가 별표가 3개짜리니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 문제 1번. 자, 대표 문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과 관련돼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권 등기니까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1, 2, 3, 4, 5. 자, 타당한 것을 고르라고 그랬네. 자, 타당하는 거,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네. 자, 재산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 둘 거. 일단 영위권이니까 지분은 절대 지나지 않는다. 이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 이중 지상권 안 돼. 후등기 저지력상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죠. 자, 타당한 거니까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한 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해도 재산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아이고, 그냥 1번으로 끝나버리네. 자, 일부의 전부의 일부. 이때는 지적들을 첨부하겠죠. 그래서 옳은 것. 1번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공유지분 재산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영위권은 지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이번에 존속기간 지료는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X가 되죠. 우리 재산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표적으로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적어요. 4번의 재산권의 존속기간은 확정적이하며 존속기간을 첨탑 존속기간을 한다는 재산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죠. 4번은 X가 돼요. 자, 동일한 지상에 2개 이상의 일반 재산권은 중첩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분 X, 그 다음에 이중지상권 X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중지상권, 즉 후등기 저지력이야. 후등기 저지력상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후등기 저지력인데 우리 민법은 배타적인 영유물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중지상권 X, 이중전세권 X. X야. 여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의한, 말소 등기 의한, 말소. 이거는 되지 않죠.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거든. 이때는 말소 회복 등기하거든. 대표적으로 요 세 개는 꼭 좀 숙지해줘야 돼. 이중지상권 X, 이중전세권 X.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불가능. 그래서 요 정답과 관련돼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65페이지와 관련돼서 30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죠. 자, 구분지상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구분지상권은 토지 아래를 구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목은 제외된다는 것 늘 잊지 마시고,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 토지의 상하의 범위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토지의 상하의 범위가 반드시 기록해주니까 구분지상권은 도면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구분지상권도 일종의 영유물건으로서 지분이 나오면 X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러면 질문을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구분지상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1번은 이중의 구분지상권 설정은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이중 구분지상권은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에 대해서 일반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한 경우 이해관계의 승낙서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을 첨부하여 보기 등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설정 시 그 토지에 소유권 A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도 소유권 A 권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구분지상권의 범위 동그라미 명백히 하기 위한 도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 5번의 건물 공작물이죠. 즉 수목은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수목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264페이지, 265페이지 문제집. 특히, 자, 대표 문제와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확인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권, 목적과 범위.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목적 범위, 그다음에 요역지 표시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부분지정권의 토지의 상하의 범위 기억하고 우리 전세권과 관련돼서는 즉 범위와 전세권 기억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임차권은 반드시 기억하라. 차임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그거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